70대, 80대 분들이 확대 수술을 할까? 있습니다. 왜 할까요? 성관계 시 만족도를 더 높이고 싶어서 하십니다. 실제로 70, 80대 분들 성생활 활발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70, 80대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생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었다고 성생활 안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70대, 80대 되셔도 성생활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운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보시기에 의학적으로 정력은 왜 떨어지는 건가요? 이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력이란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사정 능력, 발기 능력, 이와 같은 모든 성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발기 능력 같은 경우는 혈관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러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발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정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정액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사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정 능력 저하, 발기 능력 저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사정 능력 저하, 발기 능력 저하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력 저하도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장어꼬리, 뱀탕 이런 보양식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이 진짜로 남성 기능을 확 끌어올려 주나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의미는 이게 심리적인 요인인 건지 실제로 거기에는 성분이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했다 그러죠. 동남아에 어디 가가지고 곰 쓸개도 먹고 발바닥도 먹고 막 그런 거 했다고 하죠. 그거 왜 그랬겠어요? 다 이게 무슨 정력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정말로 좋은지는 사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효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장어 꼬리든 뭐 뱀탕이든 이런 걸 이제 먹었을 때 정말로 이제 정력이 좋아지느냐, 그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영양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면서 발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정력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정력이 떨어졌다 한번 생각이 드시면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 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딱 반응이 안 오면 나 진짜 끝난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력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린가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초기 신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상에 대해서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아침에 어떠세요? 새벽에 어떠세요?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전에 뭐 20, 30대 생각해 볼게요. 그때 되면은 어때요? 그냥 아침에 되면은 뿔뚝뿔뚝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텐트 친다고 표현하죠. 돼 있는데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됐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예전에 20, 30대처럼 그게 될까요? 물론 되시는 분도 있지만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발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발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에 초기 증상으로 오는 게 아침 발기, 새벽 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발기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이거는 발기부전, 정력 저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관리만 잘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정력, 성기능, 사정기능은 이제 노화와 관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개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능은요, 부부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기능이 좋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정기능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발기기능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기능 말씀드렸던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가능하고요, 발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형적인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기본적으로 세포 위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은경이
크기가 이전보다는 작아진 것 같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사실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경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로 인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게 되면 당연히 성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정도 더 빨라지게 되고요. 자신감도 떨어지니까 중간에 발기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성생활에 악순환을 미치게 되는데 개선을 해줄 수 있죠. 음경 확대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작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요, 음경 확대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음경 확대술이라는 게 있나? 할 정도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20대 분들도 많이 해요. 20대 분들 어떠냐면요, 10대 때부터 외수암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여성분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아버지랑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러다가 여성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음경 확대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엄마가 아들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얘 봤는데 이 정도는 여자 못 만나요.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아들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20대 분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40, 50대 분들은요, 부인이 남편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관계 자체가 안 돼요. 사정이 너무 빨라서 이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만족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끌고 오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왜소한 것 때문에도 끌고 옵니다. 이 남자랑 너무 작아가지고 만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제 출산 경험이 있게 되면 여성분들도 질 크기가 좀 넓어지거든요.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성관계 시 부부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인이 끌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70대, 80대 분들 있을까? 있습니다. 왜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왜 하냐면, 저한테 어떤 분은 어떤 얘기 하시면 내가 평생 한이다.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이 작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한번 좀 개선하고 싶다. 그렇게 오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70, 80대 분들 왜 하냐면요, 성관계 시 만족도를 더 높이고 싶어서 하십니다. 실제로 70, 80대 분들 성생활 활발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70, 80대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생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었다고 성생활 안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70대, 80대 되셔도 성생활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뇨기과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개선, 사정 능력 개선, 발기능 개선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다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정력 관리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선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고혈압 안 생기고 당뇨 안 생기고 고지혈증 안 생기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식생활 관리하셔야 되고요. 저속적인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요.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예방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단이 됐으면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당뇨 걸렸다고 다 발기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혈당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잘 하시고 운동이라든지 식사요법 꾸준하게 잘 관리하시면서 혈당 조절, 혈압 관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하시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기능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잘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데 이 갱년기 같은 것도 성욕에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갱년기라는 게 뭐예요?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호르몬의 영향. 보통 우리가 남성 갱년기가 있나? 여성 갱년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성 갱년기도 왜 오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 한 50세 넘으신 분이 폐경이 오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막 짜증도 많이 내시고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죠. 질 이축이 오고 질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50세 넘어서 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지면 성욕이 떨어집니다. 성적인 욕구 떨어지고요.
발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감도 올 수 있고요.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갱년기 오게 되면 성욕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떨어집니다. 갱년기 그냥 둘까요? 치료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갱년기 치료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약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약 하나리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네. 그러니까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약 종류마다 느끼시는 효과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느끼시는 부작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 특정 이 약, 이 성분, 이 용량이 나한테 잘 맞아요 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치료하다가 이 약으로 잘 안 됐는데 효과가 부족해서 다른 약으로 또 바꿨더니 효과도 좋고 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관계는요, 만족해야 됩니다. 나도 만족해야 되고요, 파트너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발기능이 떨어져서 성관계 시 만족도가 떨어지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고 실제로 안 되게 되면 이제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죠. 그럼 이제 관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물치료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성관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요, 약 복용하셔야 됩니다. 급할 때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할 때, 급할 때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발기능 회복하고 성적인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겠고, 약물치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이것만큼은 남자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최악의 습관이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로 솔직히 저도 담배를 펴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피거든요.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라고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합니다. 담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담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발기부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발기부전이 오면서 발기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 중에 만약에 흡연을 하고 계시다, 담배부터 끊어보세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뇨의학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습관, 무조건 담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하는 의사거든요. 특히 음경학대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학대술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게 흡연 여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술을 하고 났을 때는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회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음경학대술이 이제 진피를 이용한 음경학대술인데, 진피라는 피부 조직은 결국은 내 살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살이 되려면 그 안으로 내 혈관, 신경들이 자라 들어가야 되는데, 담배 못 줄이시면요, 혈액순환 잘 안 됩니다. 그럼 수술 부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수술 전에 담배 피시는 거 꼭 확인하고요,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담배를 줄여달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뇨의학적으로 정력, 성기능에 가장 안 좋은 습관 뭐냐? 저는 담배입니다. 담배만 끊으셔도, 금연만 하셔도 성기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60, 70대만 넘어가도 이제 밤일은 끝났다고 은퇴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 나이 80대, 90대가 돼도 정말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성적인 욕구라는 거는요, 나이가 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아직은 40대, 이제 곧 50대가 되겠지만, 이전 20대, 30대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떨어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나이가 제가 50, 60대면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중에 뭐 70대, 80대가 됐을 때 성생활이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죠. 약물 치료,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왜 오시겠어요? 내가 나이가 80, 90이 되셨는데 포기하셨다. 그런 분들은 아예 병원에 안 오시겠죠. 최근에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나이가 한 70대 중반 되시는 분이셨고요. 그분의 병력을 보니까 신장 기능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는 분이셨어요. 투석을 하시고 지금 막 무릎, 거관절 이런 데 관절도 안 좋으셔서 거동도 좀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내가 지금 성생활을 좀 더 계속 하고 싶은데 약으로는 안 돼요. 수술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굴곡형 보형물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분을 딱 보면서 투석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도 있으시고 관절 질환도 있으셔서 거동도 불편하신데 성생활
하실 수 있을까? 저도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술할 때도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수술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복 기간 끝나고 성생활 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성적인 욕구라는 거는요, 나이 불문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80이 되셨던 90이 되셨던 성생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고 할 수 있다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게 전신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발기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을 통해서 발기를 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전 단계라고 하면 약물치료 또는 음경의 외형적인 확대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더 활발한 성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생활은 나이 불문,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했을 때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비뇨기과 오셔서 정확한 진단 받고 정확한 치료 받으시면 성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년에 네. 성관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욕구 나이가 드신다고 정말 없어질까요? 물론 줄 수는 있죠. 20대, 30대보다는 줄 수는 있죠. 성적인 욕구 있습니다. 그거 그냥 참으실 거예요? 물론 참고 사시는 분도 있죠. 근데 왜 참고 사세요? 할 수 있는데. 70대, 80대 분들도요, 제가 물어보면 혼자 자위행위라고 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감추실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해결해야죠. 혼자 하실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는 충분히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두 번째는 전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행위든 자위행위든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오르가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르가즘. 오르가즘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신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쾌감을 느끼는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전신적인 혈액순환 좋아지죠. 우리가 즐겁게 하는 호르몬 분비량도 많아지죠. 당연히 어떻겠어요? 성행위를 통해서 그런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좋은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니 훨씬 더 건강하겠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요, 나이가 70대, 80대 되신 분인데 이 나이가 맞으신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진짜 거의 한 50대, 60대 같은데 실제로 나이 딱 찍힌 거 보니까 70대, 80대예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실까? 보면요, 자기 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행위를 하십니다. 성생활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고요. 성생활, 성행위 하셨을 때 훨씬 더 건강한,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 말고 사별하셨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제가 자위행위라고 하잖아요. 혼자 하는 사정행위를 사실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보는 뭐 어떤 영상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젊은 나이에 발기 문제든 사정 문제든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위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상의 영향입니다. 너무나 조금 지나친 정말 어떤 뭐 범죄 수준까지 나오는 그런 영상에 탐닉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정기적인 자유행위 하는 거는 훨씬 더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정행위 해주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자유행위 나쁜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꾸준하게 사정행위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데 나 뭐 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는 자유행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꾸준하게 사정행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성기능 문제나 약 처방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는 편인가요? 네. 우리가 뭐 발기부전, 사정 문제, 이런 문제는 성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20, 30대, 40, 50대, 60대 이런 분들만 오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 분들 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발기부전 치료도 하고 음경 확대 치료도 하고 전립선 비대증 시술, 수술도 하는데 실제로 전립선 질환,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 높아지죠.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나 발기 문제 해결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제 그분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 발기부전 약물 치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시술,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 이렇게 또 같이 수술적인 치료도 또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되시는 분이라고 해서 비뇨기과에 안 오신다, 성생활 안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다 오십니다. 오셔서 기능적인 거 개선하시고 충분하게 성생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나이가 70 넘었는데 발기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을 원하시면은 비뇨기과 오세요. 정확하게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하시면 발기는 개선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활발하고 또 행복한 성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하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체 근력의 운동이 실제로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네. 하체 근력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기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발기 왜 안 돼요? 음경해면체 혈액순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전립선 질환 왜 오나요?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립선과 음경해면체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운동이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가 골반은요, 근육이 없어요. 속 안에 있어요. 이 속 안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어떻게 운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골반저 운동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있지만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특히 스쿼트 그런 운동 꾸준하게 해주시면 골반 내에 펌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 발기능 이런 기능적인 개선을 원하신다면 하체 근력 운동 꾸준하게 해주시면 골반 쪽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전립선 질환,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법이나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운동이라는 건요, 사실 특정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70대, 80대 분 중에 정말 이 연세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시네요. 하는 분들 제가 여쭤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특정 운동을 했을 때 뭐 좋다. 우리가 요즘에 뭐 러닝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탁구 치는 거 좋아하신대요. 성생활을 성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탁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드민턴 또 열심히 치신대요. 또 어떤 분들은 댄스를 많이 하신대요. 사교 댄스 뭐 이런 거. 등산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운동을 꼭 하시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운동하실 때 중요한 거는 한번 운동할 때는 좀 땀이 날 정도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하체 운동 운동만 계속 한다 하는 것도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땀이 날 정도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정해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성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발기부전 약이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약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임상시험도 거치고 우리가 타겟하는 기관을 정해놓고 약을 만들거든요. 발기부전 약은 음경해면체라고 하는 발기 조직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해면체의 혈관을 넓히는 효과를 주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 발기부전 약을 먹었을 때 전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신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압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혈관도 넓어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뇌혈관이 넓으면 뇌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6개월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있었다. 심장 뭐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었다. 혈압 저하가 있었던 분이다. 라는 분이라고 하면 발기부전 약을 복용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기부전 약 쉽게 병원 가면 처방받을 수 있네? 그냥 뭐 안전한 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약 처방받기 전에는 항상 심장 문제가 있었는지, 이전에 심장 치료 받은 적 과거력이 있는지, 뇌출혈 과거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나서 뭐 두통이 좀 심하게 왔다, 어지러웠다, 뭐 가슴이 답답했다, 뭐 이런 증상이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 추후에 발기부전 약을 복용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성생활이 갖는 의미가 뭔지 시청자분들께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그 전만 해도 뭐 우리가 환갑잔치라고 했죠. 칠순도 하고 팔순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하나요?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80대, 90대 되는 분들도 많고요. 평균 생존 연령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00세 인생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노인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냐?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성생활을 원활하고 본인이 만족스럽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셨을 때 자기의 본인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고 전신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성생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분들 활발하게 만족스럽게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훨씬 더 젊게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 성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시고요. 저한테 오시고 저희 비뇨기과 의사한테 오시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기능 개선, 발기능 개선, 외형적인 개선할 수 있고요. 소변 보는 문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개선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운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